반갑습니다. 약방 청년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시기가 되면은 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비염이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환절기 때 뭐 비염이 딱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코에서 콧물 줄줄 나고 심해지면은 이게 막 긁다 보면은 막 여기 아래까지 막 팅팅 부으면서 막 어지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이 너무 심해져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 어디 뭐 비염에 좋은 게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이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그 비염에 작두콩차가 진짜 좋다 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것도 보고 또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사한 작두콩차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 드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 또 어떤 걸 사면 되는가 이 두 개 다 작두콩차입니다. 이 두 중에서 어떤 걸 사는 것이 더 좋은가 또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게 또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정보까지 제가 싹 다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비염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지만 요즘같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이 걸립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게 이 공기중을 타고 와서 내 코에 있는 점막을 건드려 가지고 이 코에서 점막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비염, 그러니까 코에서 염증이 생겨서 막 코가 붓고 가렵고 콧물 줄줄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알레르기라는 게 이게 뭐 별거 아닌 물질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이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내 몸 컨디션 따라 다르고 또 유전적 성질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먼지 진드기 같은 거, 가을철 잡초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라든지 혹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털갈이를 하는 애완동물의 털이라든지 혹은 곰팡이 등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이 밤이 되면은 건조하고 차워지기 때문에 코 점막이 건조해지고 약해지면서 그런 알레르기성 물질이 더욱더 취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두콩차가 좋다라고 했는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두콩이 뭐냐면은 이 콩과 식물인데 생긴 게 작두처럼 크고 길다 라고 해서 작두콩이라고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도 정식 이름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도두라고 부릅니다. 칼도자에 콩두자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칼 모양을 닮은 콩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열대 기후에서만 자라고 있던 그런 콩이어서 우리나라에는 없고 또 키우기가 힘들었었는데 뭐 이상 기후가 생기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또 비염에서도 좋다 뭐 각종 매스컴에 타다 보니까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요 두 가지 작두콩도 모두 다 국내산입니다. 작두콩을 가지고 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작두콩에는 다양한 비타민이라든지 플라노보이드 성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본 결과 이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플라노보이드 성분이 대두, 그러니까 일반 콩에 비해서는 7배가 높고 서리태, 약콩에 비해서는 5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각종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이 작두콩의 효능을 정리해보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호흡기에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고 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염은 코에 생기는 염증 같은 건데 이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작두콩에 대해서 한의학 서적을 찾아보면은 성질이 따뜻하고 위장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다른 몇몇 개의 효과도 있다라는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 자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 보여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비염과 장에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직접 먹어봐도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 파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두콩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두콩은 8월쯤에 살짝 덜 여물었을 때 채취를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말려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초록색 작두콩이 썰어서 말린 상태의 작두콩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살살살 볶아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볶아놓은 작두콩이 바로 옆에 있는 이 갈색 작두콩입니다. 이 상태에서 드시는 걸 훨씬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맛도 있고 더욱더 영양소도 훨씬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초록색을 띄는 것보다는 기름을 두지 않은 팬에 한번 볶아는 작두콩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정말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다가 이렇게 볶아는 작두콩 4개에선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맛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물 1리터를 넣어주고 볶아는 작두콩 4개 정도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끓여가지고 드셔주시면 되는데, 작두콩은 이 논문을 찾아보면 열수 수출,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끓여가지고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끓여서 드셔주시면 되는데 얼마 정도 끓이나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끓기 시작해서 40분 정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불 끄고 한 다음에 조금 식혀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점점 색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끊고 하는 바람에 좀 되게 오랫동안 우러졌는데, 기호에 따라서 좀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오래 끓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실 때는 이 상태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건더기는 건져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놔두면은 점점 진하게 우러나긴 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비린 맛이 좀 올라와서 그거보다는 적당히 끓여간 다음에는 건더기는 건져주시고 보관해주시고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이 엄청 잘 올라왔죠? 뒤쪽에 보여줘야 되나? 이 정도? 맛을 한번 보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콩이고 볶았고 그리고 끓였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는 없는데 상당히 고소하고 물이 약간 부드러워진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냥 물 대신 드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뭐 기호에 따라서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되는데, 제가 차갑게도 먹어보고 따뜻하게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따뜻하게 먹는 게 저는 좀 더 입맛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더 특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작두콩차 끓여 먹을 건데 어떤 거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2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는 비염에 걸렸는데 이거 막 코가 막 마르고 간지럽고 막 기침이 좀 많이 난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맹문동을 추가하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 1리터에 작두콩 한 4개에서 5개를 넣을 때 맹문동은 요 정도, 손에 딱 넣을 정도, 요 정도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막 코가 마르기는 그냥 콧물이 막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줄 흐른다,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유분피를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분피는 어느 정도 넣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물 1리터에 작두콩 4개에서 5개를 넣었을 때 유분피는 이런 조각으로 한 3조각에서 4조각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끓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맹문동과 유분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어떤 걸 사면 더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미리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위에 뜨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 받았던 거나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한 거 3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대신 마셔도 되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에서 만드는 법 할 때 간단하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작두콩을 볶아낸 거면은 작두콩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뭐 껍질째 끓이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껍질째 끓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확인해 보면은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 이 콩과 껍질을 같이 끓였을 때 유효한 성분이 더욱더 많이 잘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험을 해보니까 콩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콩과 껍질을 같이 넣고 끓였을 때 훨씬 더 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정보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제가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말씀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옛날 영상에서 보면은 가격을 정확하게 제가 딱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옛날에 가격이 이 정도라고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면은 어머니 그거 3년 전 영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넘기는데 그래서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잘 크는 콩을 그냥 채취해가지고 잘라서 말라서 볶아 놓은 거죠.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한 7,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10,000원 이상 주고 구매를 한다? 그러면 조금 지금 기준에서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하면은 한 100에서 200g 정도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100에서 200g 정도면은 뭐 한 번 넣을 때 저희가 4개에서 5개 정도 넣는다고 했으니까 뭐 한 달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두콩 차를 먹고 싶은데 이 작두콩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작두콩은 식품법상으로는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구매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작두콩차 영상은 제가 진짜 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이 비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공유하기로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